강희, 나를 알고 있지요? 우리는 무슨 사이였나요? 왜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은설의 말에 강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의 기억이 없는 건 전부 저 때문입니다. 야담 영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양에 은설이라는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아픈 남편에게 시집와 3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되었지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은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더니 결국 네가 이 집안을 망쳤구나. 손가락질하며 내뱉는 말이 은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팔자가 정말 남편을 죽게 만든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자 어느새 그리운 마음보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시댁 사람들은 은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이 집에서 그녀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네가 머물 자리는 없다. 당장 떠나거라. 결국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와 문을 박차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은설은 쫓기듯 시댁을 떠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은설이란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비참한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마가 친정집 앞에 도착하고 은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설아, 무슨 일이냐? 친정집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은설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설은 집으로 돌아온 후 날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열지 않은 채 밤낮을 보냈지요. 밥상 앞에 앉아도 한입 뜨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열려불경이부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의 재혼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러나 20을 간 넘은 어린 딸이 남편을 잃고 방 안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딸을 잡겠구나. 라는 불안한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그때 은설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선 더 이상 은설이 행복할 수 없으니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날 밤 아버지는 몰래 하인들을 불러 은설을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가마를 준비시키고 딸에게 막대한 돈과 폐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은설아, 나는 너를 보내고 사람들에게는 네가 주었다고 소문을 낼 거다. 그러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곳에서 행복하거라. 은설은 깊은 밤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는 가마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마에서의 나날은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지요. 어디쯤 가고 있냐 물어도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설은 걸량과 물을 조금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가마는 나흘을 꼬박가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 앞에 은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인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은설은 자신을 업고 있는 누군가의 단단한 등을 느꼈습니다. 꿈인가 싶어 은설은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설은 저녁놀이 질 때 즈음 방 안에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는 어둠이 들어선 방 안에서도 빛나는 눈동자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마치 조각 같은 미모의 사내였습니다. 은설은 한순간 그 외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희가 물었습니다. 은설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청운 마을입니다. 가마 안에 홀로 계시는 걸 보고 변을 당할까 걱정되어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은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강희를 보며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폭의 산수와 같은 남자의 근사한 모습에 은설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폐를 끼쳤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만 신세 지고 내일 새벽 떠나겠습니다. 갈 곳은 있습니까? 강희의 말에 은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설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듯 강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세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집을 쓰겠습니까? 다른 이들 모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집은 마을 끝에 있어서 조용하고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은설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한 집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곳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희입니다. 낭자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은설. 이라 합니다. 은설, 좋은 이름이군요. 저와 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실 테니 저는 바깥에서 자겠습니다. 은설 낭자께서는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 말에 은설은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주인을 바깥에서 자게 하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괜찮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푹 쉬십시오. 강희는 목침과 얇은 이불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은설은 침구 위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은설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집에서 조금 더 머물러야겠다 생각한 은설은 강희에게 금부치를 내밀었습니다. 며칠만 더 신세져도 될까요? 물론 그냥 신세질 생각은 아닙니다. 이걸 팔아서 생활에 보태세요. 물론입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강희는 그녀가 내민 금부치를 챙겨 품 안에 넣었습니다. 강희가 금부치를 받자 은설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시장하실 테니 식사부터 하세요. 강희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은설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갓 지어낸 흰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구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따스한 밥상이었습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생선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이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외로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슬픔이 무너져 내리듯 밀려왔습니다. 은설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은설에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은설은 그의 침묵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는 그의 배려에 은설의 마음은 봄날의 얼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은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은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 속에서 은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설은 다시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희가 곶감 단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은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곶감 안에 호두와 잣을 넣은 곶감 단지는 은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렇습니까? 강희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설이 곶감 단지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큰한 곶감과 오독오독하고 고소한 호두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곶감 단지를 2개나 먹어 치운 은설이 강희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은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강희가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설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강희가 먹여주는 것, 챙겨주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은설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지요. 좋아하는 음식과 다과, 차 하다못해 빚의 문양까지도요. 은설은 강희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까 부단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리도 잘생겼는데 한 번이라도 봤으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지. 강희가 제게 질문이라도 많이 던졌다면 저도 한 번쯤 물어보았겠지만 강희는 은설의 어떤 과거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묻는 거라곤 음식은 입에 맞는지 이불은 따뜻한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설도 굳이 강희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설은 그의 정성 어린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마움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감정이 은설의 가슴 한켠에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강희는 여느 날처럼 대청마루에 목침을 들고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귀를 때리며 나뭇가지가 창밖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로 인해 대청마루가 젖어들었지만 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있던 은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희는 자신을 위해 밖에서 비를 맞으며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강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강희를 불렀습니다. 밖이 춥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어디서든 잘 잡니다. 은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재울 수는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 저도 못 잘 거예요. 그러니 들어와요. 은설의 부탁에 강희는 한참 망설이다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혼자 있을 땐 널찍하던 방이 강희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꽉 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했고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은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방을 쓰는 게 옳은 것일까?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 때 강희가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묻어있네요. 닦아드릴게요. 강희는 은설의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물기를 조심스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은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이어 천둥 소리가 방 안을 울리듯 크게 들려왔지요. 은설은 깜짝 놀라 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천둥이에요. 강희가 낮은 목소리로 은설을 달래며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희의 품에 안긴 순간 은설은 그의 따뜻한 체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면서 은설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 했지요. 은설은 서서히 고개를 들어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강희가 진지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은설은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강희 역시 그것을 원한다는 듯 은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입맞춤이 깊어지려는 순간 은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든 그녀는 급히 몸을 물리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미안해요. 잊어줘요. 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희는 당황스러워하다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둘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때때로 강희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은설은 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설은 아직 어두운 새벽빛이 남아있는 방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어젯밤의 일이 은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둘러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낮은 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푹 삶아낸 백숙이었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먹어요. 강희는 닭고기를 먹기 좋게 찢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설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강희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음식을 먹자 은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희가 반찬을 은설의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은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참 맛있어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설의 말에 강희가 희고 고른 이를 내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에 속절없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은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그에게 기울고 있었지요. 상은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상을 정리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치맛자락을 받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그 순간 강희가 빠르게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은설의 잘록한 허리를 감싸 안은 순간 둘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강희는 순간 당황한 듯 은설을 바라봤습니다. 놓아주세요.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강희가 재빨리 떨어져 나갔지만 은설의 가슴은 진정될 생각을 안았습니다. 은설은 붉게 달아오른 뺨을 손등으로 식혔습니다. 두 사람이 닿은 시간은 짧았지만 방 안의 야릇한 긴장감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가슴 속에 번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말로 꺼내기 두려웠습니다. 감정을 내보이는 순간 이 관계가 깨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밤새 잠을 설친 은설이 일어났을 때 강희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으러 산에 간 듯 했습니다. 강희의 활솜씨는 발군이라 하루도 짐승을 잡아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토끼나 노루뿐 아니라 큰 짐승도 종종 잡아 저자에 가져다 팔았는데 그런 날이면 은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신구 같은 걸 꼭 사오곤 했습니다. 은설은 집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 나무를 캐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동산에 올라갔는데 눈에 띄는 나물이 없어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숲이 깊어지자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강희에게 맛있는 산나물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은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뒤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풀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은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무 뒤에서 커다란 늑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뜩이는 눈으로 이쪽을 노려보는 늑대의 모습에 은설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며 점차 은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은설은 뒤로 물러서다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늑대와 은설의 거리는 이제 세 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은설에게 뛰어드는 순간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은설과 늑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희였습니다. 도망쳐요. 그는 은설을 보호하듯 몸을 앞으로 내밀고 늑대와 마주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손에 쥔 칼은 번뜩였습니다. 늑대가 달려들자 강희는 칼을 휘둘러 늑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늑대는 쉬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늑대와 강희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강희가 늑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설이 강희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강희. 은설,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전 괜찮아요. 하지만 강희가 다쳤잖아요. 은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늑대는 마지막으로 강희의 가슴팍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두꺼운 가죽옷을 뚫고 살갗을 찢었습니다. 가죽옷에 핏물이 스멀스멀 베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강희는 고통 속에서도 은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배어 나오는 피를 볼 때마다 은설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틈이 없었습니다. 은설은 강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서 돌아가요. 치료해야 해요. 은설은 강희를 지탱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를 가까스로 집으로 데려온 은설은 물과 무명천 약을 가져와 강희의 앞에 앉았습니다. 옷을 벗기자 강희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지요.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좀 따가울 거예요. 은설이 말하자 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약초 가루를 뿌린 뒤 깨끗한 삼배로 상처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은설의 마음도 저릿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은설. 탕약을 끓여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부르세요. 은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은설은 대청마루에 주머니 하나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주워 안을 확인한 은설이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은설이 준 금부치와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안의 놀이개는 어린 시절 자신이 늘 치마에 달고 다니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설은 강희가 예전에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에 들어가 캐묻고 싶었지만 강희는 병자였습니다. 강희가 나은 뒤 이야기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은설은 주머니를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강희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였지요. 빨래를 하고 돌아온 은설은 강희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은설은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지켜보았습니다. 강희는 책상 아래를 뒤지고 이불을 들추다 애타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뭘 찾고 계신가요? 강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불안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작은 회색 주머니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은설은 천천히 손을 품에 넣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찾으셨나요? 주머니를 본 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설이 가지고 있었군요. 강희가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쉽게 주머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금부치를 쓰지 않으셨나요? 쓰시라고 드린 것인데요. 강희는 입술을 달싹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설은 이번에는 주머니 속 놀이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 분명 제가 어릴 적 차고 다니던 건데 왜 강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희, 나를 알고 있지요? 우리는 무슨 사이였나요? 왜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은설의 말에 강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의 기억이 없는 건 전부 저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강희의 이야기에 은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치고는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단정한 이목구비에 늘씬한 체격. 말수는 적지만 환하게 미소 지을 때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강희를 짝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종들의 속삭임 속에는 늘 강희의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은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설은 강희가 일을 할 때마다 은근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강희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면 물 위에 버들잎을 우수수 띄우기도 했고 마당을 다 쓸 무렵엔 모아둔 낙엽을 발로 차 일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희는 한 번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지요. 은설을 살짝 흘겨보다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그럴 때면 은설의 가슴은 더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희는 처음에 은설을 여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은설은 사대부 집안의 귀한 여식이었지만 어딘가 장난기 많고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마치 친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은설이 한복 치마를 살짝 들고 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스레 머리카락을 헝클며 뛰어올 줄 알았던 그녀는 그날만큼은 흙에 치맛자락이 닿을까 조심스레 치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칼과 살포시 붉어진 얼굴에 강희는 멍하니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았던 은설이 한순간에 여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강희는 은설을 여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에게는 신분의 차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은설은 사대부 집안 여식이었고 강희는 그저 그 집의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강희는 자신의 감정을 늘 숨겨야 했습니다. 한 번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짝사랑하며 가슴 저려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희는 은설이 혼자 마당 끝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설의 뒷모습은 가엾고 안타까워 보였지요. 가슴이 저릿해진 강희는 은설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설이 울고 있던 이유는 혼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상대와의 혼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강희에게 마음조차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혼인하게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은설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흐느낌을 삼키던 은설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어쩌지? 내년 봄에 혼인이래. 은설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설의 아픔을 덜어주지도 해결해주지도 못하는 무력감에 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씨를 소중히 대해주실 거예요. 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설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은설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싫어. 나는 네가 아니면 싫단 말이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은설이 강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강희는 놀라면서도 은설을 밀어내지 못했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음속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이 끝나기도 전에 은설의 아버지가 고성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은설과 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을 지키기 위해 그녀 앞에 섰지만 주인 나리의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설의 아버지는 대노하며 강희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희는 즉시 끌려나갔습니다. 은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닥치지 못해. 사대부 여식이 머슴과 입을 맞추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혼인이 코앞인데 어떻게 이따위 짓으로 아비를 능멸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이대로라면 강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강희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양쪽에서 강희를 결박하던 하인들이 몸을 던지는 은설을 보고 당황해 손을 놓았습니다. 은설은 제가 달고 있던 놀이개를 끊어낸 뒤 강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망쳐 멀리 가. 제발. 은설의 간절한 부탁에 강희는 얼어붙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당황한 하인들이 강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은설이 몸을 내던져 막았습니다. 크게 분노한 아버지는 사람들을 풀어 강희를 잡으라고 시켰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은설은 밤새도록 마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차디찬 겨울 바람이 뺨을 스치고 눈송이가 은설의 어깨 위로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강희를 생각하면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 마당 앞에 무릎 꿇은 은설은 결국 고열로 몸져 누웠습니다. 혼수 상태면서도 강희를 죽이지 말아달라 연신 빌었지요. 아버지는 강희를 찾은 뒤에도 죽이면 은설이 혹여나 뒤따라 죽을까봐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내쫓으며 2번 다시 은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떠난 뒤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강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사는지 모두 철저히 관리해 은설의 주위를 맴돌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희가 떠나고 은설은 한 달 넘게 알아누웠습니다. 깨어난 은설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기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강희와의 추억은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아버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에 강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며칠 후 은설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끼던 놀이개가 사라졌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은설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거겠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새로 사주마. 네. 그 후로 아버지는 놀이개를 몇 개나 더 사주셨지만 어쩐지 은설은 자꾸만 그 놀이개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놀이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릿하고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그렇게 은설은 어딘가 텅 비어버린 채 남편에게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을 떠났지만 그리움과 미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원래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출중한 외모 덕에 혼인하자는 여인은 많았지만 은설을 잊지 못해 전부 거절하고 산속에 치과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은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은설은 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아버지가 자신을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의 손을 살며시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하루도 아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강희가 놀이개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놀이개도 금붙이도 도무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혹여 다음 생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강희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희의 말에 은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강희의 쓸쓸한 표정을 본 순간 은설은 자신이 그를 다시금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 남편처럼 강희도 내 곁에 있다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은설은 이미 입맞춤의 대가로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서 은설을 구하느라 강희는 죽음의 위기를 한 번 더 겪어야 했지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슴에 얹혀 있던 무거운 죄책감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은설은 문득 강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희,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은설은 강희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가에서 쫓겨나고 아버지가 저를 가마에 태워 산골에 보낸 것까지요. 눈물을 머금은 채 은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희가 나 때문에 다치고 위험에 처하면 어쩌죠? 늑대에게 공격받은 것도 제 저주받은 팔자 때문인지도 몰라요. 강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남편이 죽은 건 아씨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 한 번 했던 적 없는 튼튼한 사람이니 아씨보다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 적게 살진 않을 겁니다. 은설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되니 그저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은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설을 억누르던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희의 따뜻한 품속에서 은설은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설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희는 손끝으로 은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아씨, 아씨라 부르지 마요. 은설이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은설, 강희의 목소리는 낮고 따스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목덜미를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강희는 은설에게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은설도 그의 너른 등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설, 은혜합니다. 정말 은혜합니다. 저 역시 강희를 은혜해요. 은설은 강희의 목에 팔을 두르며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기는 새벽까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은설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전부 생생했습니다. 강희의 품에서 느껴졌던 따뜻함,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그들이 나눈 깊은 사랑의 순간들. 은설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묶여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강희는 여전히 은설의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설은 안도감과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강희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은설은 스스로 다짐하며 강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강희와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강희는 은설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은설, 나와 혼인의 평생을 함께 해주세요. 네. 은설은 기꺼이 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로서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은설의 친정에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설을 걱정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가던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설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는 딸이 강희를 만나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은설은 강희와 혼인한 뒤 자신의 폐물을 팔아 청온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꺼이 돕고 흉년이면 구휼미를 푸니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은설은 이듬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아픈 곳 없이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에서 은설은 자신의 행복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긴 했지만 충만한 행복 속에 있었기에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 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